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에 들어온 세리에 A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2회차에서 풋볼 살롱은 최대 이변 결과였던 헐시티 대 버밍엄 무승부, 웨스트햄 대 브리스톨 시티 무승부 등 다수의 이변 결과를 적중을 시키면서 많은 풋볼 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2부 리그 경기들에서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 경기력 분석이 이변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 3회차 역시 기다려주고 계신데, 이번 승무패 3회차 역시 뻔한 정배 위주의 분석보다는 최대한 많은 이변 분석을 들고 왔기 때문에 풋볼 살롱의 경기력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변 픽을 잡으셔서 나만의 독식 픽으로 1등 적중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9.9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실 수 있고, 그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제야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월 달에도 99.9배를 비롯해서 91.9배, 70배, 13.2배 등 굉장히 많은 고배당 적중 내역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카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조합을 드리는 프로토 구매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승무패 조합픽도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99원, 한 달에 8,990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축구 토토 승무패와 프로토에서 최강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유튜브 채널에서는 농구 시즌의 농구 승호패와 프로토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시즌에는 야구 승일패와 야구 프로토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승 5패에서 양질의 분석 영상을 들어보실 수 있고,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농구와 야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라스팔마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비아레알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주중에 하부리그 팀과의 구강컵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이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자원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리그 팀에게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체력 누수가 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비아레알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인데, 리그 19경기에서 38실점,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아레알이 38실점 중에서 무려 10실점을 세트피스로 당하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의 최대 수비적인 약점이 바로 이 세트피스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비아리알이 해볼 만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 팔마스라는 팀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딱 한 골로 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약한 비아리알 입장으로서는 이 라스 팔마스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올 시즌 라스팔마스의 이 유일한 세트피스 득점이 다름 아닌 올 시즌 비아레알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수비수 코코 선수의 프리킥 득점이었는데 그마저도 이 코코 선수는 이번 경기 국가대표 차출로 결정이 되는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이 라스팔마스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비아레알과의 맞대결에서 라스팔마스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프리킥 득점 1골, 이 페널티킥 득점 1골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픈플레이 득점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값이 카디스 다음으로 낮은 팀이 바로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라스팔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은 흔들리지만 확실히 공격진의 제라르 모레노, 모랄레스, 쇠를로트, 바에나 같이 언제든지 한 방을 터트려 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와 클래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비아레알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비아레알 승리 쪽에 구매율이 20%밖에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배 승리를 충분히 노려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라스팔마스 사이드도 포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라스팔마스가 올 시즌 주전 골키퍼 바예스라는 선수가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방 확률 1등, 90분당 선방 횟수 3등, 득점 차단 1등을 보여주면서 이 라스팔마스의 바예스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예스 골키퍼의 선방이 또다시 나오게 된다면 제 아무리 공격진이 괜찮은 비아레알이라고 할지라도 쉽사리 골문을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측면 수비수 아라우오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중앙 수비수 코코 선수가 국대 차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라스팔마스 특유의 홈 짠물 수비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라스팔마스의 바예스 골키퍼가 건재하다는 점에서 이 짠물 수비를 보여줄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승점 획득의 기회가 충분히 있는 매치라는 점에서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만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노아 대 토리노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홈팀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수비수 드라구신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수비 공백이 불가피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노아의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뛰어난 수비수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수이고 올 시즌 이미 세리에 A에서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드라구신이 토트넘으로 이적이 된 제노아가 이 수비적인 공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이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뚝배기 한 방이 좋은 수비수 드라구신이 이적이 됐다는 점에서 제노아 특유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편인데 특히나 원정에서는 홈보다 득점이 절반으로 줄고 실점은 2배 늘어나는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토리노의 최대 약점이 올 시즌 리그 19경기에서 18골, 경기당 평균 1골이 채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원정에서는 그러한 득점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토리노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리노도 원정에서 시원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사파타 선수가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득점력이 주춤했었던 공격수 블라시치와 사나브리아 선수가 직전 나폴리전에서 나란히 골맛을 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올 시즌 1차전 맞대결 내용인데 당시에 토리노가 극장골, 후반전 극장골로 1대0 신승을 거뒀었고 경기 내용 자체가 토리노의 기대 득점이 0.44골, 제노아가 0.18골로 상당히 저득점 0대0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경기인데 토리노가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1대0 신승을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저득점 무승부 양상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노아가 드라구신이라는 핵심 수비수의 이탈은 꽤 커 보이지만 제노아의 공격수 구드문드손 선수가 최근에 9경기 6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토리노가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심하다는 점, 반대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성적이 3승 4무 2패로 상당히 괜찮다는 점, 리그 4경기에서 1승 3무 무패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노아가 쉽게 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단통만 가져가시는 것이 불안하신 분들은 소신껏 투포를 통해서 양쪽 사이드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 상성적으로 최근에 셀타비고가 마요르카만 만나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 최근 맞대결에서 마요르카 상대로 3연패 늪에 빠져있는 이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타비고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팀이 바로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에 의한 실점이 0골로 기본적으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을 올리지 않고 빡빡한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한 다음에 오히려 자신들이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가 또다시 수비 라인을 내리게 된다면 이 셀타비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평균 점유율이 43.6%, 전체 16위로 낮은데 마요르카의 평균 점유율은 42.3%, 전체 18등으로 셀타비고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 모두 마요르카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셀타비고가 훨씬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셀타비고라는 팀도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역습을 치는 구도가 나와야 경기가 잘 풀리는 팀인데 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셀타비고보다도 더 낮게 가져가는 팀이라 오히려 셀타비고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양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가 전술 상성적으로 마요르카만 만나면 밀집 수비에 상당히 고전하는 그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이 셀타비고가 점유율을 61%나 가져가면서 슈팅도 16개나 때렸지만 0대1로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셀타비고가 전술 상성적으로 마요르카의 밀집 수비에 고전을 하면서 자신들의 강점인 역습이 살지 못하는 구도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이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요르카가 모든 대회 8경기 중에서 5경기가 무실점이었을 정도로 이 수비 집중력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인 무리키가 최근에 부상으로 몇 달간 빠져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복귀한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무리키 선수까지 복귀가 된다면 최전방에서 마무리와 제공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셀타비고 역시 최근에 모든 대회 8경기에서 4승 3무 1패 굉장히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셀타비고의 공격 원투펀치인 라르센과 아스파스 선수의 컨디션이 최근에 살아났다는 점, 그리고 영입 공격수 도비카스 선수 역시 주중 구강컵에서 2골을 넣으면서 서서히 라리가 무대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마무리 측면에서는 셀타비고가 마요르카에 비해서 전혀 밀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요르카가 최근에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주전 수비 라인 쪽에서 3명이 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비력이 다소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셀타비고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셀타비고의 승리 구매율이 15%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셀타비고의 승리 쪽 이변까지도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취향껏 투폴로 사이드를 노려보시기 바라고, 저는 과감하게 3번 경기도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엘라스와 엠폴리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엘라스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세리에 A를 대표하는 두 빈공 대 빈공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득점 공동 2위 엘라스 대 최소 득점 1위 엠폴리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한 골차 이내에 저득점 승부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리에 A에서 제공권, 높이가 가장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엘라스가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뛰어난 것에 비해서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기대 이하의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 시즌 세리에 A 제공권 15위로 높이에 약점이 있는 팀이고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엘라스가 높이를 앞세운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엘라스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엘라스가 코너킥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엠폴리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충분히 엘라스의 높이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엘라스의 두 장신 공격수인 앙리와 주리치 선수의 뚝배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엘라스가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을 보시면 제공권 경합 측면에서 엘라스가 31번 그리고 엠폴리가 11번으로 무려 20번이나 많은 공중볼을 획득을 했었던 엘라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높이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엘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리에 A에서 엠폴리 다음으로 득점력이 저조한 팀이기 때문에 이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매율이 엘라스 승리 쪽에 40%, 무승부에 40%, 엠폴리 승리에는 15%가 몰려 있는데 이러한 구도 속에서는 투폴로 무승부를 이변픽으로 바치고 가는 것보다는 구매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엠폴리의 승리 쪽 이변을 가져가는 것도 은근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승무패에서 엘라스가 홈에서 높은 투표율을 받았을 때 무승부로 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엘라스 역시 엠폴리 못지않게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엠폴리에게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는데 단통 픽으로는 그래도 제공권의 우위가 있는 엘라스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가장 빡세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팀들인데 압박 라인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뒷공간 역습에 의한 실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만큼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과 압박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 내에서 빅찬스 메이킹 횟수가 가장 많은 핵심 플레이메이커 쿠보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인해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되는 것이 상당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쿠보 선수가 소시에다드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쿠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공격 상황에서 골 결정력 난조 문제가 있는데 5경기에서 1승 4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플레이메이커 쿠보 선수와 공격수 우마르 사디크가 나란히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된 것은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하부리그 말라가와의 구강컵 경기에서도 소시에다드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말라가의 자책골로 승리를 거둔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시에다드가 공격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에는 오야르사발이라는 공격자원도 있지만 최근에 소시에다드의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회 8경기에서 무득점으로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경기는 골키퍼의 무게감 면에서도 빌바오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시에다드는 주전 골키퍼 레미로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미로라는 소시에다드의 골키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방 확률이 76.9%로 라리가 전체 3등을 달리고 있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러한 레미로 골키퍼가 빠지게 된다면 득점 차단 3위를 달리고 있는 우나이 시몬이 버티고 있는 아틀레틱 빌바오보다 확실히 골문 리스크가 더 커 보이는 이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받쳐가는 이유는 빌바오 역시 주포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정이 되고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바치고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떨어져도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7골이나 되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로 한 방을 넣으면서 무승부 정도로 빌바오의 덜미를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AC 몬차 대 인테르의 경기인데 AC 몬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의 이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몬차 입장으로서는 핵심 골키퍼인 디 그레고리오의 무릎 부상 결장이 굉장히 뼈아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몬차의 골키퍼 그레고리오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세리에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몬차의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선방 확률이 81.1% 전체 2등을 달리고 있고 이 90분당 선방 횟수 그리고 득점 차단 면에서도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몬차 입장으로서는 그레고리오 선수의 무릎 부상 결장이 굉장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프로시노 원정에서 몬차가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전반 41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되는데 이 그레고리오 선수가 빠진 이후에 후반전에만 이 실점을 당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 몬차의 수비에 있어서 이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핵심 주전자원들의 이탈이 없는 상황이고 이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결장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테르의 주포 공격수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직전 엘라스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이 라우타로 선수가 이미 올 시즌 몬차와의 첫 맞대결에서 혼자서 2골을 넣으면서 몬차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빠지는 헐거워진 몬차의 골문을 향해서 라우타로 선수가 골 결정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조금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즌에 인테르가 유독 몬차 상대로 약했는데 지난 시즌 2경기 몬차 상대로 1무 1패로 승리가 없었던 인테르이고 지난 시즌 몬차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테르가 최근에 모든 대회 원정 5경기에서는 2승 3무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몬차라는 팀이 의외로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다소 늪축구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몬차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베티스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홈팀 베티스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질 것 같은 매치이지만 리스크가 다소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홈 어드밴티지 랭킹이 1등으로 홈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티스가 올 시즌 라리가 홈 9경기에서 5승 4무 무패를 달리면서 홈에서 패배가 없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9경기 1무 8패 꼴찌 알메리아와 함께 라리가에서 원정 최소 승점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베티스가 무난하게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받쳐가는 이유는 베티스가 최근에 모든 대회 6경기에서 3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이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양팀의 오픈플레이 골 결정력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18.31골인데 실제 득점은 1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14.59골인데 실제 득점은 14골로 베티스와 동일한 오픈플레이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라나다가 오히려 골 결정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티스가 이번에도 지공 상황에서 골 결정력 난조 약점을 드러내게 된다면 은근히 그라나다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올 시즌 첫 맞대결 양팀의 9월달 통계인데 그라나다 원정에서 베티스가 1대1 무승부에 그친 바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베티스가 점유율은 61%로 그라나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지만 공격 지표를 보시면 오히려 그라나다가 기대 득점이 1.78로 베티스의 0.88보다 많았고 슈팅 숫자 역시 그라나다가 18개, 베티스가 13개, 유효 슈팅도 그라나다가 7개, 베티스가 3개로 오히려 공격 지표 면에서는 그라나다가 훨씬 더 우세한 면이 있었던 지난 1차전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라나다도 이번 경기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베티스는 6개의 선방쇼를 보여줬었던 브라보라는 골키퍼가 최근에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라나다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베티스 상대로 1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 사라고사라는 공격수가
직전 카디스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점 역시 그라나다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차출 및 부상 등으로 인해서 현재 주전 수비 라인의 공백이 꽤 큰 상황이고, 특히나 주전 측면 수비수인 베예린 선수와 미란다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측면 수비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사라고사 선수의 드리블 돌파가 굉장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베티스의 측면 수비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베티스가 리그 2연패가 없었고 그라나다는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패턴이 사이좋게 유지가 되는 이변 픽은 무승부가 적당해 보이고, 베티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10번, 최다 무자비 1등,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 역시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땡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나다 역시 원정에서는 1무 8패, 굉장히 원정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전히 베티스의 승리 가능성도 높은 이유는 베티스가 오픈 플레이 골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전체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적지 않은 이 그라나다 상대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